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야권의 잠룡도 아닌 잠룡들이 이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조기 대선 시 야권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의 환영의 뜻을 밝히며 화답하고 나섰습니다. 옥중에 있는 조국 전 대표가 편지를 통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야권 정당의 역량이 100% 집결돼야 한다라며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각 정당과 시민사회가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당부를 하면서 최유력 주자를 없애려는 이재명 혐오증과 싸움과 동시에 다른 주자의 활발한 행보를 고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할 것 없이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허락은 받고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일까요? 지난 2015년 문재인 전 대표는 모든 정당에 대해서, 모든 지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명백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각 정당에서 그에 맞는 후보를 선출하면 되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대로, 진보당은 진보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전국에 단일화를 하든지 연합을 하든지 결정을 지으면 되는 겁니다. 진보당은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의 판단도 나오지 않았는데 섣부르다라는 입장과 함께, 혁신당의 방안은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과 각 당의 당헌 당규 등 현실을 고려했을 때 실현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 지적하면서, 당면에선 극우 세력의 준동을 제압하고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순서가 있는 법인데 내란숙의 파면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제밥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자, 그러나 진보당의 강성희 전 의원은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인물 교체가 아닌 체제 교체를 주장하면서 이번 대선은 새로운 정치 체제로 나아갈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반헌법 내란 세력 국힘 해체시키고 대한민국 정치판을 진보와 중도 보수의 합리적인 경쟁의 장으로 만들자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주장할 것 하고 당당하게 상대방의 후보들과 경쟁하면 되는 것을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이상한 방식을 띄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 띄울 시간에 이재명 대표와 견줄 만한 능력과 실력을 키우면 될 일입니다. 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검찰과 짰다라는 발언에 오늘 김두관이 또 SNS에 흘러간 과거를 끄집어내서 낙인을 찍었고, 나는 이재명 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그런데 사과는커녕 친명계 일부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가 돼서 과거를 들춰내고 당내 분열을 가속시키고 있다. 협력하자고 다독인 것이 진심이냐, 아니면 검찰과 짰다는 그 감정이 진심이냐, 매번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갑자기 바꿔놓고 반발하는 놈은 수박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당내 분열만 나올 뿐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신뢰만 추락하고 분열의 지도자, 말 바꾸기와 복의 이미지만 굳어지게 된다. 공식 사과만이 통합의 길이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정작 사과하고 반성할 놈들은 당대표 등 뒤에 칼을 꽂고 검찰의 아가리에 던져준 자들인데 매번 이재명 대표를 물고 늘어지는 모습이 참 가짜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계속 반복해서 떠드는 것은 분명한 갈라치기 의도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또 다른 첩보를 듣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한 발언을 이렇게까지 치고 나온다는 것은 본인이 거기에 해당이 돼서 찔린 곳이 아파서 발작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동네 이장으로 시작해서 그동안 많은 혜택 받고 기득권 누리며 살았으면 자중을 하시던지 정치계에서 떠나시는 것도 그리 나빠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그리고 김동연 지사는 유튜브 채널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에 출연을 해서 국힘에는 껄끄러운 후보가 없다. 국힘은 누가 나와도 민주당 후보에게 질 것이다. 가장 껄끄러운 후보가 이재명 대표다. 만약에 조기 대선과 정치의 장이 열린다면 짧은 시간 내에 국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어떤 정책을 할 수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전과 정책으로 대결하겠다. 누가 되든 그렇다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껄끄럽다는 표현은 신경이 많이 쓰이고 부담스럽다는 뜻인데 본인의 말처럼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을 하실 때 과한 욕심으로 인해 쓸데없는 이상한 모략 같은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35, 김문수 10, 한동훈 6, 홍준표 5, 오세훈 4, 이준석 조국 1% 순이었습니다. 모든 후보를 다 합쳐도 이재명 대표를 잡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8%로 이재명 대표의 지지가 확고했고 국힘당 지지층에서는 김문수가 27,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이 10%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중도층인데 61%가 야당의 승리를 원했고 28%가 여당 승리를 원했으며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는 60%가 찬성, 50%가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중도층 71%가 탄핵 찬성, 22%가 탄핵 반대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것이 법원이 오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규현 판사는 구속 상태를 유지할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기소를 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 저는 이 법원의 판결보다는 검찰의 장난이라고 봅니다. 다른 범죄자도 아닌 내란 수괴에 대해서 석방이 되는 부분 물론 분노스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재청구될 것이고 더 중요한 건 헌재가 오늘 종합평의 심사를 했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평의 예정이 없다는 점에서 빠르면 화요일에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탄핵되고 나면 게임은 끝입니다. 관련해서 전환길에 폭력 선동이 지금 도를 넘고 있고 한동훈도 계속 개념 없이 나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한준호 의원이 아주 시원하게 융단 폭격을 퍼부었는데 그 시원한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요즘 대한민국 곳곳에서 많이 들리는 단어 중 하나가 통합인 것 같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집권 3년도 안 되어서 나라를 가루로 만든 덕분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태를 더는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걱정스러운 마음이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런 우려에 깊이 공감하면서 통합과 연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민 통합은커녕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경북 경주에서 열린 기초의원 연수 행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남에 와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을 가지고 그냥 나라를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답니다. 100번 양보해서 농담이라 손 쳐도 한반도 일부만 떼어내서 다른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것, 즉 과거 형법에 명시했던 국토 참절 그런 것을 내란이라고 부릅니다. 지역 갈등을 조장해서 국민 편가르게 나서는 것은 권영세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는데요.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한 간담회 자리였고 그래서 장소도 부산신항 홍보관으로 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애초에 만나서 논의하기로 한 의제가 북극 항로였던 것인데 박형준 시장은 갑자기 부산 민심을 외면했다는 등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면서 조악한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간담회의 주제와 핵심도 파악을 못해서야 이 부산시정을 잘 살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부산 현안이 많은 만큼 민주당과 더 자주 활발히 만나서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청년층을 은근슬쩍 비하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영상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2의 국민혁명, 흔히 4.19 혁명처럼 일어납니다. 엄청난 유혈 사태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예상해요. 왜냐하면 전환기는 나이가 들어서 그래도 온유하고 절제한다는 게 있지만 2030세에 느끼는 분노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들은 혈기가 앞서잖아요. 그거 누가 통제해요? 정말 다들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전환길 씨의 망발에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환길은 온유하고 절제하지만 2030은 혈기가 앞서서 통제 불가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유혈 사태를 일으킬 무질서한 존재로 매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유혈 사태를 4.19 혁명에 비유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독했습니다. 2030 폭도들 인생 망치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켜만 볼 거면서 선동질한다. 2030을 총알바지로 들이밀겠다는 심산인가. 2030 젊은 분들이 당신보다 훨씬 성숙하다. 이런 분노에 찬 반응들이 댓글로 수두룩하게 달리기도 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에게 역사를 가르친다는 사람이 사상이 이렇게 분열적이고 왜곡돼서 되겠습니까? 매우 개탄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세대를 갈라 낙인 찍고 청년들을 비하하는 것도 모자라 유혈 사태를 부추긴 이 발언은 즉각 사과를 해야 됩니다. 가장 악질적인 것은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입니다. SNS에 이재명 민주당은 벌써 계엄 중이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조차 없는 문구 한 줄을 올려놨습니다. 얼굴 허옇게 떠서 갈 곳 몰라 헤매던 그 내란의 밤, 국회의원도 아닌 한 전 대표를 본회의장 안으로 피하게 한 건 이재명 민주당이었고, 계엄을 일으켜 한 전 대표를 체포 명단에 올려 제거하려 했던 것은 형님이라고 불렀던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리 분별을 못하니까 형님이라 불렀던 사람이 체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잣대 삼아 전 국민을 이 세력과 저 세력으로 편가르게 하는 후진 정치를 할 바에는 대권 도전은 접는 편이 유익해 보입니다. 서로를 향한 혐오를 조장하고 국민 사회를 갈라치려는 갈등 유발자들의 행태는 국익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속 좁고 쪼잔한 언행들로 국민께 상처 그만 주시고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 민주당과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국정협의회에서 연금 관련 모수 계획을 우선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신속하게 연금 개혁에 관한 처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민생 회복을 위해서 추경이 시급합니다. 진전된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우리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뜻한 방에서 시중을 내다보면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도 그 아름다운 거리 속의 사람들은 참으로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미국 관세보다 4배가 높다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대책을 수립할 듯이 얘기했습니다. 정보를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이 잘못된 정보를 교정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포천군에서 오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 훈련 중에 폭탄이 민가에 떨어지는 사고로 국민들께서 다치셨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민가에 떨어진 게 아니죠. 민가를 상대로 사격한 거죠. 좌표를 잘못 찍었다고 한다는데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상당한 국민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또 해당 지역 주민들께도 위로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신속한 피해 수습 그리고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오늘 국방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할 텐데 우리 민주당도 피해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국회에 여의도에 온 지가 한 3년이 돼 가는데 여기에 이상한 고질병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합의된 걸 처리하면 되는데 꼭 관계없는 걸 연관을 지어가지고 발목을 잡는 게 아주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야 간에 어떤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의견이 일치한 건 일치한 대로 처리하면 될 텐데 쌍방이 다 동의되는 거에 꼭 자기들의 그 부당한 요구를 하나 엮어가지고 연환계를 꼭 쓰는 그런 이상한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고질병인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 지원법이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반도체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세제 지원도 그렇고 또 거기다가 기반시설 부담도 해주겠다는데 뜬금없이 주 52시간 예외 어쩌고저쩌고 들고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다 살펴보신 것처럼 제가 공개 토론에서 확인된 바가 그렇습니다.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다. 그리고 노동시간을 변형하는 데 따른 연장 근로수당, 주말 근로수당, 심야 근로수당을 다 지급한다. 그리고 반도체 영역에 고액 연구자에 한한다.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이 점을 다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이미 4개의 근로시간 예외 제도가 이거보다 사업자 측에 더 유리합니다. 그 제도를 쓰면 총노동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또 수당을 안 주고도 쓸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이용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산업계, 경영계에서 이거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필요 없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해당 산업계에서 그런 요청을 했어요. 52시간제 예외 말고 기존의 예외 제도를 노동부가 인가를 할 때 좀 빨리 쉽게 하기만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필요 없고 노동부가 기존의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인가할 때 반도체 산업계의 특성을 고려해달라 이런 조항만 하나 넣어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왜 그런 게 필요하냐? 그냥 하면 되지. 노동부가 3개월 단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고시를 바꿔서 뭐 4개월, 5개월 하면 되는데 혹시 그렇게 하면 욕을 먹을지 모르니까 그런 조항을 넣어주면 욕을 덜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황당무계했습니다. 법이 무슨 명분 챙긴다는 장식품입니까? 그래서 제가 노동계에다가 이걸 또 물어봤더니 그 필요가 없는 걸 왜 굳이 법에 넣느냐? 왜 우리가 그걸 양보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산업계 쪽에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걸 요구하느냐? 우리는 꼭 필요한 건 아닌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보니까 국민의힘 쪽 요구인 것 같아요. 그 정부의 요구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눈치를 보느라 그러겠죠. 필요는 꼭 없지만 이런 거라도 넣어줘야 명분이 살지 않냐 이런 태도 같아요. 그런 걸 왜 합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서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도 52시간제 노래를 부릅니다. 필요 없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왜 관계를 지어요? 관계 없는 거를. 아주 못된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합의되는 건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자. 쉽고 단순한 일부터 빨리 처리하자. 그렇게 해야 일이 되잖아요. 다 합의됐는데 그걸 왜 합의 안 된 걸 엮어가지고 못하게 합니까? 이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지요. 좀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개편 문제도 같습니다. 초고액 상속자에 대한 세금을 상속세를 깎아주자. 그거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우리 야당이 동의하겠어요? 그래서 집 한 채 가진 사람들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원래 살던 데 떠나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교정하자. 그래서 배우자와 피상속자들 자녀들의 공제를 좀 올려주자. 18억까지는 올려서 웬만한 집 팔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자.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이걸 굳이 태클을 걸더니 이게 아닌가 싶었던 모양인데 이 배우자는 아예 그냥 상속세를 다 없애버리자. 이런 제안을 또 했어요. 이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사실 나름의 타당성이 좀 있습니다. 수평이동이기 때문에 사실 이혼을 하거나 이럴 때 재산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기초공제, 기본공제를 올리는 것하고 동의하는 것 같으니까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 요거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까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가 무슨 이상한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 붙이지 말고 요거 저희가 동의할 테니까 이거는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해서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또 집값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일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희도 패스트 트랙에 이걸 요청을 해놨는데 하루도 빨리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동의된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다시 한번 제안드리면서 일을 하려면 합의된 건 처리하고 불필요하게 연관 짓는 이런 발목 잡기 전략을 더 이상 하지 말기를 요청드립니다.